원래 MBTI 끝에가 P였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게으르고 그런 막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저 계획 세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정말 제 약간 영업 비밀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 천사영이에요. 오늘은 제가 새해 첫 영상,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계획 제대로 세우는 법, 그리고 이 계획 잘 지키는 꿀팁들까지 모아서 정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촬영한 날은 2월 1일인데 벌써 2021년 한 달이 훅 가버렸어요. 여러분들의 그 새해 첫날 세웠었던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지요?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은 1월이니까 다들 잘 지키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우선 저는 평생 살면서 고3 때, 그리고 재수 때 말고는 정말 플래너를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원래 MBTI 끝에가 P였었어요. P가 약간 좀 미루고 살짝 좀 게으르고 좀 계획성 없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제 MBTI가 P에서 J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MBTI가 바뀔 정도로 습관을 변화시킬 그런 꿀팁들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안 믿으실까봐 제가 제 예전 다이어리를 한번 가져왔어요. 이게 2016년도 다이어리인데요. 한 4월 달까지 쓰고 뒤에가 아주 그냥 깨끗하게 비어있어요. 얘는 2017년도 건데 얘는 나름 쓰긴 했는데 정말 별거 없는 거. 뭐 약속 시간, 8시 필라테스 이런 것만 써놓고 뭐 계획이 딱히 없습니다. 근데 얘는 나름 썼네요. 한 10월 달까지 쓰고 또 아주 텅텅 비었죠. 그리고 이거는 2018년도 거.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나름 열심히 썼어요. 근데 2월부터 아무것도 안 썼네요. 네, 2월까지만 쓰고 안 쓴 다이어리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거는 어디로 뭐 증발했는지 사라졌는데 2020년도부터 제가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썼거든요. 우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정말 빽빽하게 이런저런 할 일도 많고 이것도 꽤나 많이 지키고 정말 체계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2021년도 달력도 지금 정말 야무지게 쓰고 있어요. 하루라도 이제는 계획을 안 세운다 하면은 입에 가시가 돋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아주 열심히 쓰고 있죠. 세상 그냥. 아무튼 이게 저의 변천사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꿀팁들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가보실까요? 뿅! 먼저 본인 스스로 나는 좀 게을르다. 나는 플래너 저렇게 못 써. 징그러. 약간 이렇게 말하시는 사람들은 아마 패턴이 다 있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새해에는 계획을 조금 세우잖아요. 새해 계획을 엄청 세웁니다. 근데 계획을 써놓고 이게 너무 빡세. 그래서 하다가 말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나는 왜 이렇게 뒷심이 없지? 라고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원래 게으른 인간인가 보다.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하는 인간이야 라고 본인 스스로한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존감이 떨어져요, 약간. 그래서 뭘 하기도 싫어. 나는 이미 이런 사람이니까 해도 난 안 될 거야 라는 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돼서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게으르고 그런 막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저 계획 세우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럼 한번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우선 나는 플래너 쓰기도 너무 버거워요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그냥 플래너를 사면은 더욱더 좋겠지만 나는 이게 내가 띄워먹는 게 너무 내 자신이 한심스러워서 너무 싫고 부담돼요 하면은 바로 이 떡메모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투두리스트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떡메모지를 사서 그냥 여기다가 예쁘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날그날 할 일을 그냥 적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트에서 뭐 사기, 뭐 주문하기, 뭐 숙제하기 뭐 이런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할 일을 정말 대충 쓰고 할 일들을 체크를 하고 이걸 다 하면은 뜯어버리고 이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약간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요. 나 생각보다 좀 뭐 한 거 같은데? 나 생각보다 좀 많이 한 거 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플래너를 사시면 돼요. 그래서 입문자한테는 이 투두리스트 떡메모지를 추천해드릴게요. 두 번째 꿀팁은 제가 계획 세우는 책에서 꿀팁을 얻은 건데요. 바로 하루에 7가지, 할 일 7가지를 적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를 섞어가지고 이 중에서 꼭 3개는 꼭 지키자라는 겁니다. 저희는 대부분 플래너를 쭉 작성하면은 이거를 100% 다 끝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빡세고 뭐 하루 이틀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매일매일 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잘못된 계획 세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7개 중에 3개만 지킨다. 사실 3개만 해도 하루에 하는 일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꿀팁인데요. 이거는 제가
얻은 꿀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끝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끝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법 같거든요. 왜냐면은 중요한 일일수록 조금 더 공을 들여야 되고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세 개를 다 끝내라. 이거 진짜 빡센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 끝내고 그냥 하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플래너를 보면은 7가지를 적었는데 그 한 가지마저도 제대로 못 끝낸 세모가 되면은 난 하루 종일 뭐 한 거지? 난 쓰레기야. 나는 왜 하루를 이렇게 허비한 거지? 이러면서 또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먼저 조금 짜잘하고 덜 중요한 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중에 3가지를 끝낸다 하면은 좀 덜 중요한 거 2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하나. 그리고 이게 좀 더 적응이 되면은 덜 중요한 거 1개, 그리고 중요한 거 2개, 이런 식으로 내가 페이스를 조절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적응이 될수록 점점 더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3개였다가 점점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하루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끝내야 된다 강박이 저는 사실 조금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는데 짜잘한 것들이 뒤에 있다 하면은 이것들이 신경을 써갖고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말이나 평일이나 짜잘한 것들은 조금 아침 시간에 좀 더 빠른 이른 시간에 화다다 해놓고 좀 저녁 시간에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이것도 꿀팁 중 하나죠. 그리고 4번째 계획 세우기 꿀팁은요. 바로 계획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저희 시험 공부할 때 이건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아 공부해야지? 이런데 책상이 지저분해. 그래서 아 이거부터 치우고 해야겠다 하면은 갑자기 열심히 치우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하루가 다 가. 이런 경험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계획을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방 청소를 하고 다른 거 이런 걸 하면 딱 맞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방 청소는 평소에 청소를 자주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은 굉장히 빡센 작업이에요. 완전 대청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세울 거면은 방 청소하기가 아니라 책상 정리하기, 옷장 정리하기, 바닥 쓸기, 침대 정리하기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면은 아 이만큼 생각보다 빡센 작업이 되겠다. 어떻게 시간 배분이 되겠다. 이게 조금 그려지거든요. 머리에. 그래서 절대 하나를 통틀어서 그 계획 하나의 단어로 쓰지 말고 세분화를 시켜라 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획 세우기 꿀팁은 바로 언제 쓰느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써요. 매일 자기 전에 써요 하는데 저는 후자 자기 전에 쓰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은 사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아침부터 정신이 맑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죠? 사실 저는 아침에 좀 되게 벌떡 잘 일어나는 편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에 공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난 것도 피곤해 죽겠는데 머리를 쓰면서 오늘 하루의 계획을 짜야 돼? 그러면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자기 전에나 그냥 하루를 살면서 그때그때 내가 내일은 뭘 해야겠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딱 보고 자면은 아 내일은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또 그려져요. 그리고 잠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 오늘 나는 이런 하루를 살고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더 잘 일어나게 되고 그 계획을 좀 더 잘 지키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비몽사몽할 때 쓰는 것보다는 그냥 저녁이나 자기 전에 쓰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6번째 꿀팁은 바로 구글 타이머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디 많이 좀 익숙하지 않나요? 제 영상에서 진짜 많이 등장한 저의 인생 꿀템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좀 사기가 싫다 하시면은 그냥 핸드폰 타이머 사용하셔도 되고 공부했을 때 사용했었던 스탑워치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시간을 저는 한 25분 정도 맞추는데 그 25분 안에 내가 이 과제를 다 끝내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겨요. 우선 제가 숫자나 이 타이머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뭔가 그 짧은 시간만큼은 내가 여기에 집중을 하겠어 라는 그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좋은 첫 번째 장점, 집중이 잘 되고 2번째는 이거 없이 나 그냥 뭐 한 3시간 정도 일해야지 하면은 사실 3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저는 집중이 잘 안 돼요. 왜냐면 다른 변수들도 있고 3시간 동안 집중력이 좀 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3시간 동안 만약에 진짜 집중을 했다고 해도 그 회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해갖고 또 그만큼 더 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한 건 별로 없네? 이렇게 될 때가 또 있어요. 저는 짧게 이거를 맞춰놓고 빠빠빠빠 하고 빨리빨리 하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조금 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을 막 12시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짧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냥 저녁 먹을 시간이야. 어느 순간 진짜 잘 시간이야.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집중해서 오랫동안 하면은 그만큼 쉬는 시간도 있는데 이게 좀 비효율적이니까 저처럼 짧게 이 타이머를 맞춰서 집중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7번째입니다. 바로 계획을 세우고 지킨 거는 무조건 체크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일을 끝내면은 나한테 이런 보상을 줄 거야 하면서 보상을 주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주가 보상이 되는 것 같아갖고 이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나는 오늘 보상으로 이 일을 끝내면은 넷플릭스를 봐야지 라고 했어. 근데 이 넷플릭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너무 질낮게 대충 후딱후딱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상은 안 줘요. 준다고 그러면은 되게 소박하게 주고 저는 요즘 저한테 주는 최고의 보상은 목욕이거든요. 이거 하면은 이따가 목욕해야지, 이거 하고 머리 감아야지, 이 정도가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보상이에요. 그래서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과하고 너무 설레고 이런 보상은 조금 자제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상을 안 주고 내가 이 할 일을 해요 하면은 저한테는 보상이 이 동그라미를 치는 과정이에요. 뭔가 약간 변태 같은데 이렇게 할 일을 하고 이 동그라미가 다 채워있는 걸 보면은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정말 이것만큼 큰 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할 일 했으면 그때그때 동그라미를 치고 그것이 보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말하고 나니까 되게 야박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꿀팁이거든요. 아, 그리고 저한테 주는 보상 또 있어요.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치면은 스티커 하나를 붙여주는 거야. 그럼 그게 그렇게 또 기분이 좋더라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보상을 그때그때 칭찬을 꼭 해주세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게. 내 자신을 아자아자 화이팅 잘했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8번째 계획 세우는 꿀팁입니다. 바로 이거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주는 건데 저는 우선 매일 밤에 확인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이제 주별로 매일 일요일마다 또 확인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한 목표를 지켰나 이렇게 보고 또 한 달 동안 한 거를 월 말에 또 봅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한 달은 되게 잘 살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루가 가기 전에 그리고 한 주가 끝나기 전에 한 달이 끝나기 전에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꼭꼭꼭 수시로 확인을 해주면서 내가 계획한 목표에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거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나 뭔가 하루하루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뭘 한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칭찬을 줄 건 칭찬을 해주고 만약에 좀 개선돼야겠다 이러면 조금 플랜을 바꾸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검토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약간 나에 대한 인지를 조금 높이는 거죠. 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지 내가 계획을 잘 지키는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걸 잘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8번째는 주기적으로 꼭꼭꼭 내가 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면서 방향을 잘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9번째인데요.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없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다시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우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Why? 내가 왜 살아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냐?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싶냐?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집요하게 파고 들어갔고 나의 인생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보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큰 그림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빡세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다 무산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나는 그냥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거보다 나는 왜 돈을 벌 거야, 나는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어, 이거를 정말 확고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큰 그림, 이 큰 나의 목표가 내 매일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돼갖고 항상 뭔가 이렇게 응원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어, 약간 이런 상상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이 큰 목표를 나만의 Y를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계획 세우는 꿀팁, 그리고 내가 계획을 잘 지킬 수 있게 습관화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제 약간 영업 비밀 같아. 인생 영업 비밀?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낱낱이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2월인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고 아 맞다, 이 부분 내가 좀 더 개선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아니면은 나 좀 흐지부지 되어 있었는데 좀 동기부여가 되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게 저의 경험, 그리고 제가 책으로 분석한 거, 사람의 심리 습관 같은 거를 제가 분석한 책들을 읽고 나서 적용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꿀팁이었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진행 중인데 습관에 관련된 거, 계획 세우는 책들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패턴들을 분석을 해갖고 정말 사람들이 정말 잘 쓸 수 있는 플래너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꿈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화장품 산업에 집중을 하느라 못할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 플래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이 책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탁월한 인생을 만드는 법.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단계 계획.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나는 계획 세우는 거 잘 몰랐을 뿐이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대로 좀 실천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오늘 또 비타민 가득한 하루 되세요. 안녕!